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2020년 10회차입니다. 2020년 12월 6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브래디와 크로닌이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 AS의 품질 차원 중 상호작용 품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답을 얘기합니다. 상호작용 품질, 상호작용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고객과 직원이 하는 건데 라고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그러면 상호작용 품질이라는 관점은 잘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직원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태도 및 행동, 이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처리 시간, 네, 직원이 조금 더 빨리 처리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기술. 자, 기술. 그 다음에 3번 전문성. 전문성과 기술은 결과 품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 품질에. 정책. 그 다음에 4번 편의성. 정책과 편의성은 물리적 환경 품질이요. 고객이 느끼게 되는 물리적 환경 품질.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품질. 그러면 태도 및 행동, 처리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니라 이 6가지 정도를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 중에 상호작용 품질 골라내세요. 또는 뭐 결과 품질 골라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암기 베이스가 분명히 필요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거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한참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눈앞에 두고 한 그룹에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절대로 가지고 놓아서는이 아니라 놀아서는입니다. 오타입니다. 놀아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 양쪽 그룹의 다른 표현 방법을 씁니다. 그 결과 부드럽게 말을 들었던 그룹의 아이들은 별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단호하게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엄격하게 금지당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자, 키워드가 나옵니다. 정당화 할 수 있는 반면, 부드럽게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딱 부러진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생겨서 장난감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이 긴 보기 중에 일단 정당화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정당화를 뭘 한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 그 내 판단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화, 합리화가 나오게 되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 네, 인지적 불협화, 흔히 저희가 인지부조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지부조화를 딱 찾아낼 수 있는 이 긴 보기 내용 중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결국 판단과 사람은 보면 판단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아예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인지적 불협화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뭐랄까요? 뭐 라벨링 효과, 이게 흔히 뭘까요? 뭐 꼬리표하고 비슷한 건 아닙니다만 딱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고유의 특징으로 딱 확정 지어버리면 검증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게 맞다라고 확신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라벨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결점이나 내 불만 이런 것들을 누군가 지적하는 게 굉장히 싫어가지고요. 예, 누군가에게 지적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먼저 드러내죠. 내가 먼저. 예, 내 결점, 내 단점은 이런 건데 방위적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위적 노출. 그 다음에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저걸 뛰어넘을 수 있어. 나는 저만큼 건너뛸 수 있는 거야. 자, 흔히 이거 저희가 심리적으로 미리미리 연습해보는
이해가죠? 그 성공적인 상황을 이걸 제가 멘탈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게 되면 일단 인지적 불협화, 인지 부조화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꼭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런 해당하는 보기 내용 가지고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수익 체인을 이용하여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운영 단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기본서에서 보시게 되면 서비스 수익 체인을 이용하여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운영 단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릴까요?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은 아닌데 최근에 와가지고 좀 뭐 한두 번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측정한 결과에 대한 보상의 개발 맞습니다. 2번 내부적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의 공유 맞아요. 이것도 3번 성과 향상을 위한 행동 지침의 설계 맞습니다. 4번 자체 평가한 결과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맞죠? 5번 의사결정 단위와는 별개로 서비스 수익 체인의 미래 예측 수준에 대한 전망 이게 맞을까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 단위를 망라해 서비스 수익 체인의 각 연관 관계에 대한 측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이 내용을 뭐 달달달 외워야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암기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워딩까지 바꿔 쓴다는 관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체크해 놓으시고요. 꼭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니까요. 시절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어차피 5번까지 바꾸게 되면 결국 뭐 3개네요. 3개. 이해가시죠? 그럼 총 7개가 될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정독해 보셔야 되고요. 꼭 추가적으로 내용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5가지 제품 차원 중 기본적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기본적 제품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기본소에서 보고 계시는 저희가 호텔을 갑니다. 만약에 호텔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숙박 또는 쉬러 갑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핵심 이점이죠. 그런데 호텔 가면 뭐가 있지? 침대가 있고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뭐 욕조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희가 흔히 호텔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기본적 제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한번 볼까요? 1번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들이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속성 저희가 이걸 뭐라 불러요? 기대하는 제품이라 부릅니다. 2번 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경쟁자가 제공하는 것과 구별되게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언급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확장 제품,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확장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걸 잠재적 제품, 핵심 이점을 유형 제품으로 형상화시킨 것으로 제품의 기본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기본적 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고객이 실제로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게 핵심 이점입니다. 자, 저희가 뭐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쉽게 해서 이 5가지 보기를 제시해주고 이게 무슨 제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푼 겁니다. 네, 이 방식에 대한 명칭을 먼저 제시해주고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파생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핵심 키워드, 이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건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른 산업의 경영 기법이 의료기관에 적용되기 어려운 원인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의료기관의 다른 이 뭐랄까요 서비스 산업에서 적용되던 이 경영 기법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조직 구조가 복잡한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불만족이 생겼을 때 다른 서비스 분야는
회복 프로세스라는 걸 활용해서 고객을 이 마음에 안 드는 상태, 불만족 상태에서 만족 상태로 돌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의료기관은 그 자체, 기본 개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의 상태가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해가 쉬운가?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이제 어려운 원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그럼 볼까요? 1번. 조직의 권한과 통제 구조가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2번. 병원의 외적 환경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자, 병원의 외적 환경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진짜 이거 외적 환경이 너무 광범위해요. 3번. 과업 내용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4번. 내적 자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 물품을 비롯한 첨단 의학 장비다. 아니요. 저희가 병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해서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흔히 노동 집약적, 쉽게 거기 있는 구성원들, 의사, 간호사분들의 어떤 이런 갖고 있는 휴머네어적인 측면이죠. 이러다 보니까 4번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적 자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원이거든요. 병원 의료 경영, 의료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5번 조직 도상 나타나지 않거나 통제권이 없는 자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병원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서브컬입니다. 서브컬의 5가지 품질 차원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5가지 지금 명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종업원이 고객에게 자신의 지식과 공손함, 믿음과 신뢰를 불어넣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종업원이 고객에게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과 공손함을, 믿음과 신뢰를 불어넣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종업원인데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줍니다. 그러면 이 직원 정말 믿을만한데 흔히 저희가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확신성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품질 차원, 서브컬의 품질 차원 중에 확신성에 해당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식과 공손함, 믿음과 신뢰를 불어넣어 줍니다. 누구의? 종업원, 직원의 확신성. 이 직원은 믿을만해 라는 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확신성 그러면 assurance 1번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키워드 딱 저 설명 종업원이 지금 고객에게 저런 걸 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 직원 정말 믿을 만한데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나머지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도 꼭 한번 구별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간 중이나 구매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속성으로. 자, 여기 잘 보세요. 구매하는 기간 중이나 구매한 후에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코스트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지불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맛, 착용 가능성, 기능성 및 확실성 같은 특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요. 내가 코스트를 지불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흔히 그걸 탐색 품질. 내가 코스트를 지불한 다음에나 확인 가능합니까? 경험 품질. 이렇게 나눕니다. 그 위에 보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구매하는 기간 중이나 구매한 후에 라는 관점은 뭐예요? 내가 코스트를 지불한 다음이라는 소리와 비슷한 내용이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경험 품질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시요. 보기에 있는 것 중에 구매하는 기간 중이나 구매한 후에 쉽게 해서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됐다면 내가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럼 탐색 품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구매하는 기간 중이나 구매한 후에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코스트를 지불한 다음에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경험 품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내부 마케팅 영향 요인 중 효과적인 보상 시스템을 위한 보상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보상 방법.
이 문제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보죠. 1번 수당과 임금 수준을 보통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2번 종업원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권한 위임을 실시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아요. 3번 생산적인 제한에 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일 경우 금전적 보상을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4번 종업원을 위한 라운지,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최소화하여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랬다간 다 퇴사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4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선생님 이건 고급시설 이런 뭐 라운지,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과 같은 고급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내부 고객 만족을 좀 불러일으켜야죠. 그래서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게 만들어야 훨씬 더 실제로 뭐라 말씀드릴까요?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이 문제는 특이한 게 매번 지금 4번에서 보셨던 이 내용이 오답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워딩을 바꿀 때마다 이 보기 내용, 4번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보기 내용이 아마 가장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건 기본서 바깥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CS 표준협회 표준교육센터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교재에 실리고 있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출제는 굉장히 빈번하게 됩니다. 네, 이 칸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역할 모호성의 발생 원인 볼까요? 1번 조직의 투입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관행 맞습니다. 2번 사회 구조적 요구에 의한 빈번한 기술의 변화 맞습니다. 3번 재조직화를 수반하지 않는 조직의 느린 성장. 자, 이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재조직화를 수반하는 조직의 빠른 성장이 맞습니다. 자, 철저하게 워딩을 반대의 개념으로 집어넣고 만든 보기 유형입니다. 결국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건 암기하라고 하는 의미나 똑같습니다. 이해가시고 그래서 5개 정도가 아니 5개? 한 6개? 5개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기본적으로 5개? 아니, 6개로 보기는 맞겠네요.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 6개로 본다는 게 아니라 6개죠 그냥. 그 관점 꼭 암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 만족 지수 CSI입니다. 측정의 필요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건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CSI를 측정하는 이유는요. 흔히 뭐 카노 노리아키 교수의 그 카노의 모델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에 보시게 되면 뭐 무관 신품질이라고 나올 때 흔히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이 CSI를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고객이 뭔가 서비스를 받고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래도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뭘까요? 로열티 이펙트예요.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 또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고객만족지수 CSI거든요. 그럼 볼까요? 1번 경쟁사의 강약점 분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필요성. 2번 자사의 경쟁 관련 품질 성과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3번 자사 및 경쟁사의 고객 충성도 분석 맞습니다. 4번 효율성 평가 및 불만 해소의 영향 분석 이것도 맞아요. 5번 제품 및 서비스의 초기 출시 가격 결정 이 고객 만족 지수를 측정한다 그래가지고 초기 출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의 허용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래서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5번 설명이 이 문제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자, 저희가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3장 뒷부분 4장, 5장 요 3장을 지금 관통하는 문제가 총 10문제를 통해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세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어려웠던 크게 뭐 난이도가 높았다든가 이런 문제 유형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존과 좀 달랐던 건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여러 문제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이 풀이 동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이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만약에 이것 말고 나는 추가적인 자료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거 광고 좀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만. 위에가 제 네이버, 네, 제가 운영하는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게 이번 해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전자책으로 출판하게 된 세 가지 문제집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이 저작권들 자료들 때문에 실제로 이 세 권 중에 한 권을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원하시게 되면 하나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것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현존하는 그 어떤 곳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월등한 문제풀이 합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단 한 번 시험 접수에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검색 사이트에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